코스피 3천이요? 코스피 3천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진과 함께 나왔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. 얼마 전에 상속세 얘기도 꺼내놓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클릭을 뭐 다시 갔다가 안 갔다가 막 이런 평가 이 여당하고서 좀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 주식시장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어요. 들어보겠습니다.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국민의힘보다는 낫습니다, 민주당.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.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저게 2000대인데 저 3000대 찍을 겁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상속세 문제에 좀 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가 이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겁니다. 송영훈 전 대변인,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상속세 관련된 뭐는 약간 바꾸자는 거죠. 그거와 동시에 오늘 코스피 3천을 뭐랄까요 불렀다고 할까요? 이 얘기를 꺼냈어요.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3천은 간다.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기왕 지르는 거 좀 통 크게 한 5천 정도 지르시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보여줬던 정치의 장면들을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작년 7월부터 금투세 폐지에 관해서 한 4개월 가까이 이슈 드라이브를 했는데 예. 그때 민주당에서 선뜻 폐지에 동의했습니까?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은 금투세 폐지가 작년 중반에 아주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돼요. 석 달이 넘게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대표는 누굽니까? 이재명 대표였잖아요. 그것조차도 그렇게 폐지를 안 해보려고 했던 민주당인데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3천 얘기가 말이 나옵니까? 그러면은 아무 말이나 그냥 장밋빛 구상을 던져놓고 보겠다는 건데 기왕 그렇게 할 거면 한 5천 정도 크게 부르지 그러셨어요. 3천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민주당이 집권해서 돈을 많이 뿌리고 돈을 찍어내서 우리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돼요. 그러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명목상의 그 주가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오를 겁니다. 그러면 3천이 되긴 할 텐데 그 3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3천이 아닌 거죠.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서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지금도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줘서 13조 원 그냥 뿌리는 거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코스피 5천 이거는 옛날에 이제 MB가 얘기했던 거고 뭐 당연히 지켜지진 않았고요. 어느 후보가 얘기했든 다 지켜지진 않았고 1000에서 2000 오르는데 18년 걸렸거든요. 그리고 2000에서 3000 올라가는데 14년이 걸렸어요. 그걸 갖다 임기 내에 뭐 분명히 공약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할 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임기 이후에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이제 가능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대책으로 나온 게 고작 뭐 자본시장을 갖다 좀 더 정상화하겠다, 단속을 강화하겠다. 그걸로 물론 몇 %는 올릴 수 있지만은 그걸로 어떻게 5천까지 갑니까?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?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거 이번 정권에서 해체시켰잖아요. 근데 그거 해체시켜가지고 뭡니까? 증권범죄 못 잡게 됐는데 그건 못 잡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고 있죠. 같은 예. 역할을 다른 근데 데서 하고 문제는 있죠. 뭐냐면 지금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사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맞아요. 못하다고 예.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. 근데 그 사이에서도 그렇다면 주가가 안 올랐느냐 아니거든요. 다 영끌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참 또 사가지고 주가도 한참 오르고 막 이랬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것하고 주가 5천의 인과관계를 설정한다는 건 제가 볼 땐 난센스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 진 작가님께서 이재명 후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요.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. 어떤 관심을 가져요? 그러니까 갑자기 불공정 뜬금없이. 의뢰 행위 단속하겠다. 그건 발표한 게 아니고요. 네네. 그런 거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미국 돈이 달러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다라든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집 살려고 빚을 진 경우하고 또 하나는 주식하려고 빚을 진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압박을 느끼게 되면서 이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.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. 근데 자꾸 5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뭡니까? 주식이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본이거든요. 지금 상태에서도 영끌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걸 5천으로 끌어올리겠다? 그럼 더 많은 사람들 모이겠다?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저는 이제 이게 이게 국가 이제 1, 2년 경제를- 내에 우리가 이뤄낼 과업은 아니고요. 우리가 지금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. 그랬어요. 네. 지금 그런데 5천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. 좋겠는데 이거 들은 분들이
이거 5천이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.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이거 5천이 가능합니까? 저는 주식을 잘 저도 몰라서 5천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예.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당장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. 대주주의 어떤 강압적인 물적 분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가 자기에게 맞는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 가가지고는 또 HMM이니 또 SK해운이니 이런 것들 또 민간 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.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저는- 퇴임할 때쯤 되면 꽤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당한 은퇴 자금이 되시겠어요. 근데 자기까지 될지 모르겠는데.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이 코스피 5천 아닙니까? 네. 그럼 지금 한 뭐 2,600, 2,700, 2,500 언저리니까 그럼 2배가 오르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걸 목표로 넘기면 더 좋겠지만 사실 거길 넘기려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대적인 재편이 있어야 돼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주식시장, 금융시장 구조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 투자 풍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. 지금처럼 그야말로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하고 그다음에 정말 살찐 암손주 알고 샀는데 송아지는 나무 거다 이런 거, 뭐 물적 분할 이런 거를 못하게 해야죠. 그런 건 다 정리하고 네. 지금 PBR 기준으로 우리가 0.9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? 맞습니다. 1이 안 된다. 네. 다른 나라는 대개 한 3.4 평균이 그렇다고 해요. 신흥국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절반도 못 미칩니다. 신흥국이 한 2 정도를 넘는 모양이던데 지금 다른 저개발 국가보다도 못한 거예요. 네. 거기에 절반 정도.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퍼 기준도 보면 최소 상당히 여력이 많다. 네, 굉장히 열악한 주식 시장입니다. 그래서 이게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러면서 하도 많이 탈출을 해가지고 다 돌아오게 해야죠. 맞습니다.